북한이 다량의 탄핵을 러시아에 보내줬고 또 상당수의 정예 병력을 보냈으니까 안보 공백이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유사시에도 러시아가 개입했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남쪽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달려온다? 그렇지 않겠죠.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내심 좋아는 할 거다. 그렇다면 북한이 바로 태도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할 수는 있을 거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 안녕하세요. 조한범이고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원입니다. 일단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12월 말에 열렸어요. 그때 언급 남북을 전쟁관계로 전환했어요. 철저한 추적으로.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1월 15일로 기억이 되는데 2024년 1월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해라.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통일과 민족은 김일성의 유언이었거든요. 뭐 조국 광복 그러면 뭐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뭐 한 건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요만큼을 1을 100으로 만들어서 99를 뻥을 튀겨서 온갖 역사를 다 포장을 해놨거든요. 그 북한에서는 김일성 하면 조국 광복 하면 한반도 전체의 통일이거든요. 심지어 6.25도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 말로 남반부를 해방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조국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통일 안 한다? 같은 민족도 아니다? 그리고 일기예보할 때도 북한 땅만 딱 그렸어요. 남한을 안 보여줘. 속 좁은 저사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남북이 민족관계, 이거를 이제 민족 간 특수관계라고 그러거든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통일되는 시점까지 잠정적인 국가 간의 관계를 준용하겠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하고 그러잖아요. 또 국제적으로는 유엔에 가입되는 국가고. 근데 김정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남북은 전쟁 관계다. 같은 민족도 아니다. 통일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가 된 거죠. 그럼 우리가 북한이 막 구축함이 넘어지고 북한 주민들이 굶고 그럼 가슴 아프고 쌀도 지원해주고 북한이기 때문에 같은 피가 흐르기 때문이잖아요. 아프리카나 가자에서 저렇게 시민들이 고통받고 그래도 우리가 뭐 당장 달려가서 쌀 지어준다 이런 노래는 아니잖아요. 북한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민족 간 특수관계였기 때문인데 북한은 이제 아니라고 끊어버렸거든요. 심지어 북한 애국가에서 삼천리란 말도 지워버렸어요. 이제 삼천리 아니라는 거지. 이제 이 세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삼천리 금수강산부터 시작해서 조선은 하나다 이런 말 하나도 못 써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탄핵정국, 비상계엄, 그 다음에 조기 대선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비상계엄도 일주일 지나서 살짝 보도했어요. 탄핵도 바로 보도 안 했어요. 탄핵 인용도. 그러니까 우리를 의도적으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선택, 남북관계 헤어질 결심, 나 이제 같은 가족 아니야? 의절한 거죠. 의절. 그 의절하면 가족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 간에도 뭐 재산 싸움 나서 의절하면 죽을 때까지 안 보잖아요. 죽고 나서도 안 보잖아요. 그 관계가 첫 번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꼼수인 측면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그때 북한에 계시던 분들이 이 남한으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신나서 보도했어요. 북한이 막 찍고 막 봐라 남쪽은 엉망이다. 그때 자기들이 본 건 이걸 봤다는 거예요. 남쪽 대통령은 첫째 임기가 있네. 얘네는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두 번째 잘못하면 국민들이 대통령 회초리를 때리네. 어머 충격적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아니 저게 종로야? 저렇게 건물이 높아? 저렇게 잘 살아? 남자들 여자들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은 저렇게 하네. 아 청바지가 저런 거구나.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남쪽이 엉망이야 라고 보여주는데 사실은 의도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나오니까 당황하는 거죠. 오히려 북한 내부에 더 원하지 않던 영향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헤어질 결심 보여줘봤자 손해다. 그러니까 이제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컸죠. 지금 국정원장 내정자가 북한 전문가잖아요. 이정석 박사. 그리고 북한을 잘 알고 있고 과거에 남북관계에서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럼 북한은 이제 우리한테 오겠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건 옛날 같으면. 그때는 같은 가족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의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절했는데 지금 남쪽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달려온다? 그렇지 않겠죠.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지금 새 정부가 북한이 싫어했던 대북전단 못 보내게 하겠다. 그다음에 확성기 방송 중단시키겠다. 이거 북한도 원하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쟁 관계를 전환했지만 가난한 나라가 전쟁을 어떻게 해요?
이 긴장 관계는 북한에도 부담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심 좋아는 할 거다. 그러나 나 삐졌어가 아니라 별거가 아니라 이혼을 선언한 거거든요. 나 이혼했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남편이 변심했다고 그래서 이제 나 이제 마음 좋아졌어 같이 좀 이런다고 달려오겠어요? 이혼을 선언했는데 배우자가 이건 별걸로 선언한 게 아니라 이혼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다. 따라서 같은 가족으로의 재결합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가능하죠. 같은 가족은 아니지만 남남으로는 만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민족 간 특수관계로 만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우린 남남인데 그래 알았어. 뭐 전쟁 관계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포로 교환하고 다 하잖아요. 왜냐 9.19 군사합의 복원하겠다, 남북 채널 복원하겠다가 이제 새 대통령께서 내건 주요한 단기 정책이거든요. 이건 북한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쪼르르 달려오진 않을 거다. 그러나 이 남북 관계의 진정성, 새 정부의 진정성이 확인이 되면 이제 다르게 얘기할 거다. 우리는 가족은 아니지만 이제 남남이지만 남남 간의 관계를 서로 설정하자. 이런 차원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도 나쁘게 이 상황을 보진 않을 거다. 왜냐 북한이 헤어질 결심을 하는 데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 아무리 봐도 그래서 김여정이 그랬잖아요. 제발 좀 서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게 소원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담화를 통해서 그 정도까지.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가장 큰 그 반동 보수 세력이다라고 본인들이 규정을 했었으니까. 그러나 남북 관계를 이제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남북 관계 문제를 교정하겠다는 강경한 정책이었던 거고,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진보 정부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스탠스가 다르죠. 김정은으로서도 나쁘게 이용하지는 않을 거다.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거다. 웃고 가는데 뺨 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좀 시간은 걸릴 거다. 그리고 신임 새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의사는 있지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식이 있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거다. 그러나 국정원장 임명부터 시작해서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 그러니까 윤 정부 때는 긴장대 충돌하면서 힘의 우위라는 걸 얘기했다면 이제 그런 긴장을 완화하는 쪽에 새 정부의 스탠스니까 좀 차이가 있고 그건 북한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정은은 사실은 황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조선은 하나다. 두 개의 조선 조작 책동. 이게 무슨 말이냐. 김일성 말이에요. 조선은 하나다. 두 개가 아니다. 그 다음에 1990년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준비할 때 야 이제 사회주의도 망했고 우리가 한 나라지만 유엔에 가입하자 그랬더니 북한에서 극렬히 반대했어요. 이건 두 개의 조선을 영구히 만들려는 조작 책동이다라고, 조선은 하나다라고 막 떠들어. 김일성 말이었어요. 근데 김정은이 갑자기 조선은 두 개다, 다른 나라다, 민족도 아니다, 자기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김정은 말 외에 뭐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때려 부셔, 자기 할아버지가 사는 김일성 통일 명제비가 있거든요. 통일을 하자면 하는 다 외우고 있어요. 그것도 때려 부셨어요. 근데 아무도 왜 그러는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조선중앙텔레비전이나 노동신문이나 그 어디서도 왜 때려부시는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시니까 막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도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막 섞여 있어요. 괴뢰한국이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남한이 아니라 남반부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괴뢰한국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괴뢰한국은 서로 정통성 시비를 할 때 너는 가짜고 내가 정당성이 있는 거야. 괴뢰라는 건 허수아비라는 뜻이거든요. 앞자에.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에는 안 써요. 근데 잘못 쓴 거지. 괴뢰한국이란 말에는 같은 나라, 같은 체제 경쟁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괴뢰도 쓰면 안 되겠네. 라고 헤어질 결심을 더 정확히 하게 괴뢰를 빼버린 거예요. 오히려 헤어질 결심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게 최근에 괴뢰라는 말을 뺀 게 우리를 욕하는 걸 뺀 게 아니라 더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더 강화한 거란 뜻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게 이제 과거의 남북 특수관계, 국가 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국가처럼 통일될 때까지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쉽게 말하면 북한이 삐져서 완전히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대화 채널도 없고 아무런 접촉면도 없고 완전히 서로 다른 나라 왼수여도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게 지금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됩니다. 북한도 대화 채널을 복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 관계라 하더라도 포로 교환도 있고 다 하는 건데. 자, 남북 관계의 채널을 복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 9.19 군사합의. 이거는 뭐냐면 남북 간에 최초로 군사 분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거거든요.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걸 복원할 필요가 있다. 왜냐?
북한도 지금 전쟁 관계로 전환했지만 지금 전쟁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전쟁 능력도 안 되고 지들 주제에. 그러면 완충 장치를 살리는 건 자 채널도 필요해요. 지금 아직 보도가 안 됐지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주민이 2명이 표류해 왔는데 여기서 인수인계에 가라 해도 얘기할 채널이 없어요. 몇 달 동안 인수인계도 안 했어요. 북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9.19 군사분야 합의도 복원해야 되고 이게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제일 좋은 건 남북한 특수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야 그러지 말고 삐진 거 풀고 우리가 통일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네 흡수통일하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평화롭게 지내고 언젠가 먼 미래에 통일을 하자. 일단 화해협력하고 이게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거든요. 긴 화해협력 그다음에 남북연합, 그다음에 최종통일. 강제하자는 것도 아니고 흡수통일도 아니에요. 무력통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에서 통일할 수 있어요 서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기 조치로서는 대화 채널, 9.19 군사분야 합의. 이걸 위해서는 민간도 이제 협조를 해야죠. 왜냐하면 접경지대에서 전단을 공개적으로 보내는 게 그게 북한을 자극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군이 대북 심전 방송을 했고 북한이 소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 달 동안 컨트롤 타워 외교안보 라인이 없으니까 그냥 강화도를 포함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지하철 소음이 매일 들리는 거예요. 인구 유출까지 있어요. 그 중단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그 와중에도 중단을 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중단하면 북한도 소음 방송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지시는 내려놓고 외교안보 라인이 손을 딱 놔버리니까 이게 오로지 국민들이 피해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북한의 민주화, 그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독재는 인류의 적이에요. 북한의 독재를 방치하는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나 접경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접경지역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남북 충돌을 유발할 수 있고 북한의 어떤 자극적인 행위 대응을 야기하는 그런 방식의 접경지역의 공개적인 전단 살포나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은 안 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바로 태도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할 수는 있을 거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 긴장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했으니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도 원하는 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픈 어두운 터널을 지났지만 지난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안정적이고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상황이 뭐 전략 폭격기 기지도 사격당하고 뭐 러시아도 보복을 할 거고 그렇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휴전의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당선된 이후로 푸틴이 부활절 30시간 휴전 일방적 하긴 했지만 5월 9일 전승절 72시간 휴전 그 다음에 이스탄불에서 2차례나 만났거든요. 푸틴하고 트럼프도 2차례나 통화를 했어요. 젤렌스키하고도 뭐 계속 미국은 접촉이 있는 거고 그러면 큰 흐름은 휴전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전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제일 딜레마는 뭐냐면 러시아 수출품의 4분의 3이 지하자원입니다. 60%가 석유가스고 산업이 없어요. 노동력도 산업도 없어요. 그럼 거대한 재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재건하려는 노동 인력이 없어요. 러시아는 반드시 북한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재건을 위한 전후복구. 그 다음에 추가 파병 가능성도 있어요. 왜? 휴전에도 방대한 전선을 지키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병력이. 그 다음에 지금 전사자 부상병들이 못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직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 문제 이런 걸 협의했을 거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문제는 북한이 다량의 탄약을 러시아에 보내줬고 또 상당수의 정예 병력을 보냈으니까 일반 병력 15,000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보 공백이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유사시에도 러시아가 개입했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출발한 한미일 안보협력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안보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향후에도 북러 관계 강화는 이제 뉴노멀이 될 거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원유나 식량이 필요하고 군사 기술도 필요하고 왜 구축함을 갑자기 찍어내고 조기경보기 공대공 미사일을 첨단을 시험하겠어요. 다 기술 받는 거잖아요. 러시아는 북한의 노동력, 군사력, 탄약 이런 게 계속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북러는 계속 밀착을 할 거다. 상당 기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재건을 하려면 북한의 노동력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국의 도움도 필요하다. 세계 최고의 건설력, 산업기술력, 제조업, 전기, 전자, 반도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러시아는 유럽으로 출구가 막혔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도 필요하고 한국도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판 안북 경남, 안보는 북한, 경제는 남한
이런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러북이 밀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건 아니다. 우리에 대한 가능성도 항상 남겨두고 있다. 그러니까 신정부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관리해야 되지만 전쟁 이후에 북방 공간,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활용하느냐, 이게 또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